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반등한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경기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발표했고 현재 유동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기술주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박원재 위원님, 이지환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9시 개장과 함께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에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 주 들어서서 시장의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연휴가 끝나고 나서 급락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전날 미국 시장이 좀 약했어요. 약하게 좀 마무리가 됐고, 시간 내에서도 지금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날 FOMC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는 그런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코로나가 잡혀줘야지만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건데 계속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매물 소화를 좀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차트적으로 좀 보게 되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3월 달에 차트의 모양새가 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2400선대 중반까지 상승을 해줬다가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음봉의 모습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캔들의 모양새를 놓고 봤을 때의 양봉의 캔들이 보였을 때는 시장이 좀 상당히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지만 8월 13일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음봉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시가를 지지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매수에 대한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등락을 거치면서 매물 소화를 좀 지속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도 화끈하게 좀 나오지만 밀리는 그런 모습들도 화끈하게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었어요. 반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매물소와 좀 밀리는 지수 조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날 강도 이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한 반등이 좀 나와준 반면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가를 좀 지지하지 못하고 좀 밀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약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영향, 이 부분들 때문에 한국 시장도 약세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추가적인 좀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30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
전날 이 거래일 전에 저점 형성해 주고 나서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밀렸다가 저점을 이탈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저점 자리대 2350포인트 자리대를 다시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바닥 확인을 하러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지수적인 부분들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보게 되면 지수가 고점을 치고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 지수가 다시 급락을 할 수밖에 없다, 급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들에서 무조건적으로 차트적으로 좀 보는 부분들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주된 요인은 원달러 환율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게 된다면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서브프라임 때를 워낙 강세가 좀 기조가 유지가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지수가 상승을 해줬었어요. 즉 대세 상승기 때에 워낙 강세가 있었고 서브프라임 때에는 워낙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박스권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돼서는 원달러가 1100원 밑으로 빠져줘야지만 된다라는 건데, 원달러 환율이 안 빠졌다라는 얘기는 지수도 일단 거품으로 올라갔다라고 좀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지수가 크게 밀릴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여전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풍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보더라도 고객 예탁금은 또다시 들어와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또 하나는 신용잔고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어찌됐든 고객 예탁금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풍부하게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방을 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신용 잔고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변동성의 좀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지난 화요일 시장에 4%가 넘게 빠졌어요. 장중에 4.8%까지 빠졌는데, 그 신용 비율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는 신용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또 노출될 수가 있다라는 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신용이나 미수, 스탁론 요것들 사용하시는 주린이분들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일단 빚내서 하는 부분들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조정받았으니까 다시 올라가겠지,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뭐 조정받았으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의 매물 수화 기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2380포인트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가 5일선 자리대와 11선 언저리대인데요.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831포인트예요. 831포인트 자리대가 약간 이 시가 이탈된 자리대의 저점 자리대거든요. 그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그만큼의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게 된다면 빨아서 들어가는 전략은 옳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좀 체크를 하면서 전략 세워보면 되겠습니까? 예, 어제하고 좀 비슷해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 날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우려감, 뭐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고, 전날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나오고 난 이후에 차익 매물 쏟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렸습니다. 결국 요들 흐름들 아마 확진자 수 부분이 좀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이 또 들썩거림이 나올 수가 있을 건데,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진자 수에 대한 추이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확진자 수가 또 증가를 해버리게 된다라면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는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 같이 따라 움직여주는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그런 흐름들이 잘 나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쪽이 1,200억대의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만약에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은 좀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밀려 내려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지만 그 부분도 좀 역부족이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결국은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날 새벽에 FOMC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환율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180원대 초반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밑으로 좀 빠져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수급적으로 좀 꼬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조정의 포커스를 좀 맞추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금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이제 시장에 있어서 이 조정기로 좀 들어가게 되면 이슈적인 측면으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탄력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어제 소식이 좀 나왔던 부분들은 21일, 22일이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양재치가 부산을 좀 방문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미 중국 관련 종목군들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21일, 22일 내일과 모레가 될 수 있으니까 부산 방문을 하게 된다라면 그 중국 관련주들 이러한 종목군들 화장품 쪽이라든가 면세점, 카지노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단기적으로 좀 분들은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 또 안 좋은 소식도 좀 나왔었어요. 중국 쪽에 있어서 외자 판호 발급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국 게임 업체들은 또 배제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게임주들에게 이게 좀 단지 악재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고에는 좀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수소차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왔었어요. 뭐 수소차를 좀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 뭐 2022년 2년 내 매출 얼마를 만들겠다. 뭐 그런 규모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소차 관련주들 장기 성장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소차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종목군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못 올라간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기사에 나온 부분들을 좀 대충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충전소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대, 로템이라든가 그다음에 효성, 한화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화가 수소 쪽에 있어서는 제일 앞서 나간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듈 쪽, 현대 수소연료 쪽에 있어서 모듈 쪽은 현대 모비스가 담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금속 분리판 쪽에서는 현대 제철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재 쪽 섹터들 같은 경우도 이제 수소차 쪽, 신사업 쪽, 신먹거리 쪽에 있는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진관 쪽에서 좀 봐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요번에 또 다른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연말을 이제 대비를 해서 고배당주들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역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배당이 높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찾아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여전히 좀 봐야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신고가를 전날 기록했었던 뭐 SM이라든가 아니면 코웨이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SM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 정부 정권에 걸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웨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당분간 좀 매물 수화 구간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정시에 관심 있게 좀 보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점 꼭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 20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반등한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위원들은 이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고요. 더불어서 유동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동성으로 움직이던 시장이 이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이 장중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 자체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 마감 후에 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증시 어떻게 영향받으면서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모두 빠집니다. SK 하이닉스 1% 넘게 빠지네요. 이번 주 8만 원대를 이탈했는데 이제 7만 5천 선도 깨고 7만 4,2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57,600원대.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LG화학까지는 1% 안팎의 하락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 오늘 모두 하락이네요. 우선주 0.2% 약보합권, 셀트리온도 0.6% 넘게 빠지고 있고 최근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낙폭이 과대합니다. 삼성 SDI 1.5%가 넘게 빠집니다. 42만 8천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시장 43만 원대마저 이탈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모두 빠지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 시장은 2,340선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 그칩니다. 2% 가깝게 빠지면서 816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시장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또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즌 오늘 2% 넘게 상승 나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24만 6,8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HLB 강보합권 제약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급등 흐름 나왔는데 오늘 1%가 넘게 빠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펄어비스까지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넥시는 1%가 넘게 빠지고 있고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빠지면서 오늘 7만 원대도 위태해 보입니다. CJENM도 마찬가지로 1.5% 이상 하락하면서 12만 4,500원대.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현재 좀 이슈가 있는 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 나오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도 양시장이 모두 빠지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분위기부터 종목들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시장은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2,400포인트라는 게 국내 시장에서는 꽤 의미 있는 지수였던 게 PBR 1배, GDP 1배를 가름하는 그런 지수였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타치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시 재상승을 위해서는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경제 운영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때마침 지난 주말에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시작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것이 같이 맞물리면서 하반기 경제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키운 상황이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6월 15일 정도가 음봉이었는데 이때는 바로 21선을 회복하는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이번에는 아마 확인해야 될 게 좀 많고 최근 한 4주 동안 금요일 주말에 주가가 안 좋았던 것도
시장에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게 3월처럼 부러지는 장이 될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매크로 변수를 보면은 환율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92대에 머물고 있고요. 유동성에 기반한 대기 예탁금이나 개인 투자 자금, 대기 자금도 여전히 주요하고 있고요. 금리도 여전히 저렴금리에서 이제 실효금리를 마이너스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산 인플레를 좀 용인하는 정책 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타 이제 경기에 대해서도 2, 4분기가 바닥이지 이제 3, 4분기, 4, 4분기 가는데 2, 4분기보다 더 낮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본다면 매크로 변수로 봤을 때 장이 부러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지수가 코스닥 기준으로 3월 19일 419포인트에서 8월 10일 날 863포인트니까 지수가 100% 오르는 거는 한 해 경험하기 힘든 경험이죠.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기 시장이 더 가기 위해서는 체력이나 확인하는 기간 조정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그런 과정에 있고 이번 기간 조정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격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하반기에 다음 분기 내년에 확실히 좋아질 섹터를 골라내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청자분께서 주신 질문을 차례대로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가 이제 한화에서 인수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두산은 연초에 산업은행하고 자금 약정 체결을 맺었죠. 산업은행에서 3조 8천억 원의 자금 차입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3조 원가량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이제 약정을 하면서 지금 계열사 매각이 진행 중에 있죠. 두산솔루스가 진행 중에 있고요. 두산솔루스는 이제 동박업체로서 시장에 탐나는 물건인데 문제는 가격이죠. 원매자와 판매자가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협상해서 매각하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텐데 두산솔루스는 좀 매각 일정이 깊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엊그제 핵심은 두산인프라코어가 될 텐데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그룹만 벗어나면은 대한민국 제1의 기계업종으로서 아주 매력적인 매물인데 그동안 두산그룹의 자금 지원을 하면서 많이 우려를 자아냈죠. 만약에 이제 분할해서 매각이 된다면 나름대로 앞으로 SOC 사업 이런 걸 일으키면서 괜찮은 흐름을 갖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2번 정도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6월 달에 이렇게 폭락 21선 닿을 때 한 번 해서 한 번 수익이 났었고요. 두 번째도 21선에서 얘기해서 수익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방송에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좀 떨어지면은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핵심은 이제 두산중공업인데 두산중공업은 결국 자구안이 성공을 하면은 기존의 이제 전력 체계가 원자력 체계에서 국가에서 주도하는 신재생 쪽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해상 풍력이나 풍력 타워 쪽이나 이제 엔진 쪽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서 어쩌면 잘 진행되면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문제인데 2조 5천억이면 과거 주가 대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고요. 다만 과거의 담수화 설비나 플랜트 위주의 구조에서 신재생 쪽으로 가야 되니까 업종을 전환하는 시간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두산 피월셀이 이제 일개 사업부에서 수소 섹터의 두각으로 최근에 시가총액이 벌써 2조 2천억인데 아마 매각을 하고 싶어도 원매자 찾기가 가격 협상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게 가격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려보면 두산은 이제 각계 약진을 할 생각이 많이 들겠죠. 두산마켓은 이제 미국에 주로 사업 근거지를 두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미국 SOC를 일으킨다면 좀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두산인프라코, 두산중공업 모두 앞으로의 구조조정, 매각 상황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거니까 매각 진행 일정을 살펴보면서 대응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셀리버리를 질문을 주셨는데, 셀리버리는 참 플랫폼이 좋아요. 양리물질 생체내 전송기술 플랫폼인데 상당히 굉장히 잠재력이 많고, 이걸로 인해서 파이프라인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TSDT 플랫폼 기술이죠. 최근에 세포 투과성 골 형성 촉진제인 바이오베타 CPBMP2라는 거를 미국과 유럽에 특허를 등록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폭등을 했죠. 제약바이오는 참 목표가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조 5천억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형성된 바이오베타가 상용화가 된다면 이제 시작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바이오베타가 어떻게 임상에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그렇습니다. 행보하고 처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마음이 편한데 이미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죠. 다만 셀리버리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TSDT 플랫폼 기술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력 자체는 대단히 평가를 받고, 이번에 그 중에 하나 기술이 시장에 출시됐다는 의미에서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눌림목을 줄 때 다시 한번 스타디를 하면서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드림텍이에요. 드림텍은 여러 가지 이슈의 중심을 쓰면서 원래는 스마트폰이나 와치, IT에 사용되는 각종 PDA 모듈이나 생체 인식 모듈 이렇게 하는 IT 기업이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 전자코 등이 이슈가 돼서 진단 키트 쪽 이슈가 받으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올 들어서 10배가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상승한 주식이고요. 그런데 어제 홍콩의 이제 올리더스 로지스틱스라고 이제 대주주 관련 지분인데 전량 시간에 매도를 했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올 때 밸류 대비해서 크게 올라가는 걸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어느덧 시가총액이 1조에 다다랐는데 매출 추이를 보면은 쭉 해서 매출이 올라왔지만 이익단이 200억. 내후년에 컨센서스대로 지금 좋게 받아서 500억인데 500억을 받아도 20배라면은 좀 과한 대수가 아닌가. 그래서 항상 그 시세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1차, 2차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마지막 굉장히 가파른 시세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청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 오늘 한화부터 셀리버리 그리고 드림텍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원재 위원님의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현재 시장 목표 수익률 300% 달성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수익 잘 나올 기업 분석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선착순 100분께 참여하실 수 있는 URL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지환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현재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증시 상황부터 종목들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우리 증시는 연휴 직전인 금요일부터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물량 압박이 조금 있었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대학상과 관련된 우려감이 나오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 유일하게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은 우리 시장만 좀 예외적인 부분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조정폭이 단기간에 가격 조정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 조정을 바탕으로 기간 조정이 길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조정이 오히려 지나고 보면 조금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쿠쿠홈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쿠쿠홈시스는 최근에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 종목 먼저 펀더멘탈을 좀 보시면은 올해 매출액이 한 7,600억대, 작년보다 한 1,000억 정도 더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1,400억대 나오면서 작년보다 성장할 걸로 보이면서
실적은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PER이 이제 한 11배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그렇게 상당히 비싼 영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실적이 나오면서 깜짝 실적으로 지금 급등하면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1차 목표 가격인 한 47,000원대 이미 이제 도달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턴하면서 다시 새로이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 목표가인 47,000원 전후에서 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급등 영향으로 지금 추격하기보다는 눌림목을 활용해서 진입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SK 하이닉스인데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주가 조정폭이 꽤 컸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글로벌하게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주가 흐름이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하락폭이 지금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과 언택트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조금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의 업체들이 공장 셧다운에 대한 우려로 재고 확보를 위해서 오버해서 주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분기 이후 3분기로 접어들면서 주문량이 좀 줄어들면서 메모리 가격이 한 5% 가격 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제 고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웨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왔습니다. 하웨이가 지금 미국의 제재를 많이 받으면서 생산 물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 여기에 메모리 관련된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대두가 됐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SK 하이닉스에서 하웨이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10%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물량이 한 40% 정도 육박하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좀 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 비중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설사 하웨이가 막힌다 하더라도 그 대체적인 또 휴대폰 관련 종목들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수요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과도하게 우려감을 가지고 보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조정을 받는 부분은 단기적인 조정을 좀 인정을 해야 되고 아마도 반등은 8월 말 지나서 9월달 정도 가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또 다시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아마도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단기적인 매도 시점은 지났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면서 9월 반등 이후에 연말까지 반등을 보면서 좀 견디는 전략이 지금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TBC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이 TBC라는 종목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600원대에서 지금 현재 1100원대, 그 이제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치 관련 테마주입니다. 이전에는 한교안 전 총리와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됐다가 최근에는 통합당의 주호영 의원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서울시장 선거나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떤 주호영 의원에 대한 역할론이 나오면서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테마에 얽히면서 지금 현재 급등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익 실현하는 관점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런 정치 관련 테마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번 급등 이후에 또 바로 한 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문의 주신 종목들 중에 보니까 이제 8월 13일 날 제가 추천했던 동일 고무벨트가 있더라고요. 동일 고무벨트의 이제 주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일단 지금은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급등이 나왔고 단타로는 조정 시에 이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뭐 지금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가지고 가는 전략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보다는 조정이 나오시기를 좀 기다리셨다가 제 생각은 오늘 조정이 지금 오전에 잠깐 나왔다가 지금 올라가는데 이건 이제 단타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렇게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쳤던 것만큼 이 정도까지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기간 조정 어느 정도 거치는 걸 기다리셨다가 그때 저점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김태현 관련주로 대선 테마로 엮여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 종목이 큰 그림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보궐선거, 그러니까 부산시장 보궐선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차기 대권 주자로 이제 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세현 전 의원의 이제 좀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감에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한 2달 전부터 계속 대선 테마들은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대선 테마는 지금이 피크입니다. 지금부터 지금이 저점 구간이고 올 연말 정도까지 피크를 달릴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회사가 안전하다 싶은 종목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길게 가져가신다면 절대 손실 보는 그런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종목들 기간 조정을 거치거나 가격 조정이 나올 때 그리고 그 회사가 재무제표상으로 나쁘지 않다고 하면 분할로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신다면 분명 좋은 수익이 있으시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는 지금 13,000원 정도 여기 굉장히 강한 매물대 구간이에요. 이 구간대를 저는 뭐 기간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보시면 N자 상승의 목표치까지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오버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이나 단기 조정 한 1, 2주 정도 거치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린다면 지금 보시는 신고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상장된 이후에 15,000원대가 이제 그 가장 높은 가격대였는데 이 가격대 넘어설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1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이러한 추세를 뭐 완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 이후 상승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레임덕이 이제 시작됐는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대선 테마들은 계속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질 거니까 동일 고무벨트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 테마들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인 초록뱀입니다. 초록뱀은 이제 BTS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죠. 이제 드라마를 이제 만든다는 뭐 그런 이야기로 해서 이제 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차트에 표시해 둔 것처럼 현재 보시면 이렇게 그 약 한 5개월 정도의 저항권에 이렇게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이제 바닥 부근은 이제 1,350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 부근에서의 이제 지지를 이렇게 받는 모습이고요. 전저점 부근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 만들어져야지 여기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전저점이 여기 이제 저점을 높이는 그런 흐름으로 그리고 이번에 올라간다면 1,800원대 저항 부분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 추세 저항도 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재료만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조금 기간 조정이 이 박스권 안에서 1,400원에서 1,600원 내 박스권 안에서의 주가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지금 매수보다는 제 생각에 차라리 이 종목을 조금 높게 사더라도 1,700원대 위로 정확하게 이제 이 저항권을 돌파하고
강하게 거래량이 한번 터진 이후에 조정 시 그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마주를 노릴 때는 BTS 이제 초록뱀이 이제 BTS 관련주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대장주나 아무리 못해도 부대장주 정도는 노리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차라리 노린다면 DPC 분할 매수 관점이나 아니면 넷마블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초록뱀 같은 경우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여부 지켜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페코를 문의를 주셨는데, 방산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죠. 빅텍, 스페코 뭐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주가 급등하는 이유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디에서 나온 실적이냐면 이 회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부분에서 풍력타워가 한 60% 조금 안 되게 한 55% 정도 매출 비중이 풍력타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코는 방산주이기도 하지만 뉴 그린딜 정책 수혜주로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지금 현재 우상향하는 흐름이고 2분기, 1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었는데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총이 한 2천억 이상 넘어가도 실적적으로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방산 테마주로 여기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풍력, 뉴 그린딜 정책에 의한 실질적인 실적이 받침이 되는 그런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의 성장성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으니까 너무 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온다 하면 괜찮은 종목이 싼값에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9,000원 이하로부터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 좀 하나씩 보자면, 좀 급등하는 종목들이 눈에 좀 띄는데요. 우선은, 유한양행이라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현재 4%대 상승 흐름인데, 시가 자체가 좀 높게 시작했어요. 시가가 9.5% 출발해서 한 11% 가까이 움직이다가 지금 한 4.8%, 5%대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미국 쪽 제약사, 프로세사 파마슈티컬스의 미 장관 치료제 5천억 계약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기술 수출을 하게 된 건데요. 이로 인해서 좀 급등이 나왔는데, 흐름으로 보자면 주가 흐름에서 봤을 땐 현재 주가가 좀 약간 걱정스러운 게 시가로 이슈 맞고서 출발하고 난 다음에 밀려버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추세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주면 좋은데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그냥 좀 밀려있는 상황이라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현 구간대에서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천억 계약을 했는데 너무 좀 재미가 없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고점 자리 급등할 때마다 지금 크게 이제 음봉 그릴 때마다 밀려 내려오게 되면요. 주가 여지없이 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자리에서도 좀 윗꼬리 자리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7만원대 기준으로 해서. 7만원 이탈할 경우에는 사람들 심리적인 좀 저항선 맞아 떨어지면서 또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좀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종목은 좀 심할 정도로 가격을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맞춰서 좀 박스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한 기술적인 흐름입니다. 이 라인이 지금 제가 첫 번째 잡아드리는 라인이 중단 라인이고요. 두 번째 라인으로 체크를 해드리자면 고점 라인입니다. 고점 라인. 두 번째 고점 라인은 이 라인으로 지금 현재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에서의 바닥에서의 반등, 약간 조정과 반등, 슈팅 구간, 다시 한번 바닥 확인하면서 조정 구간, 중단 라인에서 완전한 바닥 두 번째 세컨 확인하고 올려치다가 약간의 조정 거치고 다시 올려쳤는데 바닥이 한 번, 큰 바닥이 두 번 나왔고요. 완전 슈팅하는 오버 슈팅 구간으로 5월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8월 자리예요.
오늘까지 해서 8월에는 3번이나 보여줘요. 3번이나 보여준다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 올라가려고 하는 건가 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의 움직임을 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저점 인식이 되는 구간은 65,000원 라인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65,000원까지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꼭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57,000원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57,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매수보다는 관망도 아닌 매도 의견을 드릴 테니까 우선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틸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도 오늘 초반부터 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그 면역항암제 항체 치료제 FDA의 프리 IND 신청을 좀 완료했다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움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그래도 완전 바닥에서의 좀 상승 흐름이 나온 터라서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이 바닥이 있고 지금도 이슈 터지면서 바닥을 만들어줬거든요. 강제적이라도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올리겠다는 좀 의지로 좀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닥에서의 고점 라인까지 만들어보자면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35,000원, 7,000원대 보유하고 계시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은 가져가셔야 되고요. 신규 접근을 하신다면은 나쁘진 않은 자리인 것 같아요. 또 관망은 필요하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충분히 저는 최소 36,000원대 흐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우선 열려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수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텐데 다만 비중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코아스템이란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 한 13% 가까이 현재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보자면은 역시나 시가 대비해서 밀리는 모습이에요. 시가가 18%대 출발하고 21%까지 상승한 이후에 현재 13% 정도의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뉴로나탈이라고 10월 달에 미 FDA 3상 시작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은 두 번째 바닥은 7월에 한번 나온 자리에서의 상승 흐름과 조정 흐름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급하게 따라 들어가신다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 차원의 대응을 해본다면은 2만원 정도는 와줘야 뭐 그나마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는 종목이고, 신규 접근은 2만원대입니다. 2만원대에서 신규 접근 하셔야 되는 종목이니까 절대 급하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 종목이 좀 고점 인식이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 라인들. 현재 구간대는 좀 슈팅하는 자리라서 만약에 급등이 한 번 더 나오면 좋겠지만 밀리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빠르게 정리하시고 종목 이동을 하시는 게 나은 종목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 좀 완전 바닥에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있는 현대 로템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물량은 다 쏟아져 나온 것 같고요. 더 이상 뭐 걱정할 수준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반등이 좀 추세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적 자체도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고 2분기 영업이익 자체도 좀 흑자 전환되는 모습이에요. 완전한 바닥에서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소 공급 시설 구축을 위해서 정관을 변경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여타 수소 관련된 성장 모멘텀을 싹 다 고스란히 조금 흡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로텔 수소 인프라로 인한 구축 시너지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지금부터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했던 물량들 다 추세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반등을 주기 시작할 건데 여기서 보자면은 3월 바닥 확인한 이후에 좀 이런 저점이 사실 만들어지긴 했었어요. 이 자리였죠. 이런 라인들. 그러니까 6월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7월 거의 말쯤에 한 번이었는데 최근에 시장 무너지면서 완전 하락 추세를 좀 부리기도 했습니다. 덩달아서 더 빠질 이유는 아니었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갭을 채우면서 올라간다면은 뭐 충분하게 최소 18,000원대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종목 원체 이전부터 해서 많이 힘들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2018년도 고점 찍으면서부터 쭉 하향 추세였고 최근에 조금씩 반등하면서 전고점 자리 19,000원까지도 열려있지만 자꾸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18,000원 자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악재거리를 해소되면서 올라갈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대로템은 하락보다는 상승의 흐름이 더 강하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15,600원대 말씀드렸는데 좀 모르고 있네요. 그래서 15,700원 뭐 상관없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의 매수 대응은 필요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2만 원까지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 길진 않을 것 같아요. 2만 원까지 잡고 대응해드리고 손절가는 14,500원을 잡아드릴 테니 천천히 대응하시고 좋은 수익 내셔서 다음 AS 때 또 괜찮은 모습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지원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벌써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19%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NH투자증권 그리고 현대일렉트릭까지 올라오면서 총 누적 수익률 9%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지원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보고 계신 종목들 있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서흥이라는 종목입니다. 서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료용, 화장품용 캡슐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95%를 기록하고 있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의료용 캡슐은 일정 부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흥이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내추럴 엔도텍을 유한양행과 같이 인수를 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한 가지 모멘텀이 좀 더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 이상 호흡을 좀 가지고 연말까지 차분하게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을 이전에도 계속해서 방송에 추천해서 이미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이 종목은 소극적으로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외국인들의 고점에서의 매수는 적어도 이 성이라는 종목이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과 함께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쪽으로의 진출이 모멘텀으로 엮이면서 상승 원동력이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급등을 보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보신다면 오늘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가 진입가를 59,000원 내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7만 원, 손절 가격은 52,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건강기능식품 쪽으로도 시장에 초고령 산업으로부터 시장 승률이 30%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은 독점적인 시장과 함께 이런 시장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해서 장기적인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은 좀 크지 않게 하면서 오랫동안 보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흥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박원재 위원님께서 시젠과 같이 수익률이 좋은 이 기업들을 분석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URL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정수 위원님께서 장중 공개 무료 방송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시청하시면서 종목과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